안녕하세요. 학종실록 개발자 신정섭입니다. 0910년생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우리는 선배들과도 너무 다른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맞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주변에 입시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순 없지만 꼭 아시면 좋을 5가지를 간추려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진학지도협의회 자료로 혼자서도 환산이 가능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대다수 등급을 9등급제 등급으로 매칭이 가능해서 내 내신과 유사 내신을 찾아서 9등급제 내신을 5등급제로 바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목표 대학의 9등급제 합격 컷 지원 가능 내신을 찾아 5등급제 환산만 하면 나의 내신 목표가 되겠죠. 다만 지금 자료의 단순 70% 컷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어 뒤에 소개해드릴 교과, 종합 컷 보는 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 대학 발표 입결은 어디서 보느냐? 대학 어디가나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두 사이트에서 입결을 확인하시고 앞서 소개드린 방법으로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치환해보면 목표 내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학기와 과목을 고려해 당장 다음 학기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종합컷 보는 법입니다. 종합전형은요, 교과 전형과 달리 대학 발표 입결만 믿고 지원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 수준 구분 없이 특목 자사까지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간단한 약식 기준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국숭재단 이하 대학은 교과 전형처럼 공개된 입결을 참고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공 합격 비율이 통상 80%에서 90%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대부터 건동우수까지는요, 특목 자사고 합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 공개된 입결을 그대로 활용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가장 쉽게 종합컷, 지원 가능 내신을 알아보는 방법은 담임쌤이나 진로진학 담당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내신에서 우리 학교 선배들이 종합전형으로 보통 어디에 가는지, 또 목표 대학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내신 얼마에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쌤이랑 상담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학생들 은근히 많으신데 스스로 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 강의남 채널에 있는 대학별 영상에 있는 일반고 합격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것도 확인을 했으면요, 마찬가지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환산하는 경기진협 자료로 내 내신과 비교해서 다음 학기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지원 가능한 내신은 지금 계산한 목표 내신 컷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경기진협 자료는 1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의 감소율과 누백을 반영한 것인데 실제 여러분이 대학 갈 때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합산이라서 지원 가능 컷이 지금 자료로 환산한 것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도 생기고 과목 선택 인원수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내신 받기가 더 어려워져서 감소율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3학년 1학기로 갈수록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빡세게 잡혀있는 현재 기준을 나의 목표 내신으로 잡고 달성하는 것이 우월 전략인 것 기억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 학기 데이터가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유튜브로 공유 드릴 테니 편하게 참고해 목표를 최신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1, 0910년생 학생들 지금 선택 과목 고르느라고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전공계열 관련 과목 보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별로 지금 2028학년도 기준으로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을 공개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입학처와 어디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입학처는요, 대학별로도 공개된 곳이 다르고 심지어 다른 자료 안에 포함시켜놔서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보니까 추천드리진 않고요. 컨설턴트는 어디가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디가에서는요, 대학 정보를 클릭하시고요, 목표 대학을 검색하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학년도를 2026 학년도로 변경하시고 2028학년도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은요, 학업 성취도라는 전 과목을 보는 것 외에도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로 굳이 말하면 이중평가를 받는 과목들이고요, 전교과 내신이 낮아도 합격한 선배들이 많이 보이는 패턴 중 하나가 전공 계열 관련 성적이 깡패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전기를 희망하는데 물리, 화학, 수학 성적이 전부 1등급을 받았다면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과에서도요, 주요 15개 대학은 서류 평가를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이때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 꼭 전략 과목 우선순위에 전공 계열 관련 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급과 함께 성취도 A도 꼭 신경 써주세요. 주요 15개 대학에서 내신 반영할 때 성취도를 등급과 함께 반영하는 곳들이 있으니 성취도 A 받을 수 있게 중간, 기말, 수행평가의 원점수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기 중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활동들이 너무 많이 몰려나와서 공부 시간을 뺏기기도 했을 것이고요. 당장 다음 주까지 수행평가 갑자기 3개 제출하라고 몰려나와서 급하게 하느라 이 활동의 퀄리티가 떨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자유주제 탐구를 여름방학에 미리 할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왜 좋냐면요, 일단 자유주제 탐구는 미리 해두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제출만 하면 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활동하느라 뺏길 시간을 아껴서 공부 시간 확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미리 여유 있게 또 퀄리티 있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수행 기간에 급하게 여러 개 활동이 몰려나와도 활동 퀄리티가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자유주제 탐구를 미리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간단합니다. 2학기에 예정된 자유주제 탐구 활동을 선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2학기에 동아리 자유주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교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학기 말에 자유주제 발표를 진행한다면 해당 활동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활동을 선정하셨으면 주제를 고르고 실제 우리 활동에 맞게 보고서나 발표 준비, 이런 결과물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유주제 탐구할 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도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독서가 좋다고는 알고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바쁜 학기 중에 책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못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컨설턴트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방학에 이 독서를 미리미리 해놓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실제 저도 상담에서 방학 되면 책 미리 읽으라고 한두 권씩 추천하는데 선배들 모두 좋아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왕 독서 하실 거라면요, 실제 활동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책 읽지 마시고 자유주제 탐구 미리 하는 김에 그 탐구에 필요한 책 읽고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다, 자유주제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주제 선정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주제 선정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진행한 활동 중에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나 추가 탐구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요, 자연스럽게 내 과거 활동이 발전이 되는 심화 탐구가 되며 활동 자체도 유의미할 수 있고요. 내가 애초에 진행했던 활동에서 주제를 찾는 것이라서 새로 논문 뒤지고 인터넷 뒤져서 찾는 것보다 훨씬 쉽게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학기 중에 보고서 때문에 맨날 밤새고 고민하는 학생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요, 사실 공식이 있어서 따라만 하면 되는데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요, 활동의 동기, 주제 선정 동기라던가 느낀 점, 깨달은 점 같은 활동 후 영향을 쓸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동기랑 활동 후 영향은 보고서는 물론이고 소감문을 쓰건 PPT를 만들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하는 항목이라 실제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도 동기, 활동 후 영향 질문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쓰는 공식 알려주면 특히 좋아하고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기와 활동 후 영향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딱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기 쓰는 법부터 가볼 텐데요, 동기를 쓸 때는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희망진로, 두 번째는 관심 분야, 세 번째는 인상 깊었던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시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를 희망하는데 넛지라는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는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희망진로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래 경제정책 전문가를 꿈꾸며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음. 그래서 내가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인간의 심리가 실제 시장과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차 넛지를 선택해서 정독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냥 넛지라는 책을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정책 전문가라는 희망 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주도적으로 선택했어요라는 주도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희망 진로고요. 두 번째, 관심 분야 방향도 마찬가지로 주도성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평소에 소비자의 심리와 선택의 비밀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넛지라는 책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어서 라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 인상 깊었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합사회 수업 시간 중에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을 배우면서 의구심을 느낀 경험을 해결하고자 넛지라는 책을 선택했다. 이 주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쓸 때는 이제 앞으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희망진로, 관심 분야, 인상 깊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느낀 점, 깨달은 점 같은 활동 후 영향을 쓰는 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변화된 생각, 진로와 포부, 후속 활동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넛지를 활용해서 보고서 쓰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후 영향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탐구를 통해서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첫 번째, 변화된 생각이 이걸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 내가 기존에는 몰랐지만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때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진로와 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순히 경제적 수치나 효율성만 따지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행복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 설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라고 써있죠. 마찬가지로 활동을 통해 내가 발전된 진로와 포부를 드러내는 것 역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활동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더 탐구하고 싶고 접목해보고 싶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탐구한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후 영향 쓰실 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공식처럼 변화된 생각, 진로와 포부, 후속 활동 계획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지만 그래도 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컨설팅 받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유료라 조심스럽지만 학종실록을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신 성적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또 전형 특징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우수생기부 활동 수준은 어떤지, 또 주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 아끼면서 퀄리티 있게 쓰고 또 합격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서를 썼는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의도 자체가 비싼 컨설팅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는 곳이 어디든 실력 있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3년 내내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개발한 컨텐츠입니다. 상세 내용은 고정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편안하게 확인하시고 믿음이 가신다면 구매하셔서 졸업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 아끼는 무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